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5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요사이 총선이 끝나니까 미래통합당의 쇄신을 두고 홍준표 전 대표와 김종인 씨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대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본인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까지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큰 쟁점이 되고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홍준표는 김종인 씨 영입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연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김종인 위원장과의 악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시오. 그만하면 오래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하면 많이 한 거 아니냐.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으면 그만하면 많이 해먹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점잖게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만하면 오래 했다. 이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었답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그중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김종인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동대문 을의 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 대표를 사퇴한 사람을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를 보았다. 나는 아무리 정치판이지만은 내가 조사한 뇌물사건 피의자에게 공천 심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천명하면서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당에서는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나를 적절한 출마자가 없어서 동대문 을에 전략 공천을 하는 바람에 낙선할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출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2011년에 홍준표 씨가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정치적 그 경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벌써 8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비상이 걸린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 박근혜 씨를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여러 가지 이른바 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대표를 이제 그만둔 사람이 홍준표 씨였습니다. 홍준표 씨에 대한 푸대접을 주도한 사람이 김종인 씨였다.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와의 관계는 뭐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93년 4월 함승희 주임검사의 요청으로 함 검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검사실로 들어갔다. 20분 만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사건 자백을 바르는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슬롯머신 사건 고검장 연루 수사를 위해 일시 대검찰청으로 파견 나가 있을 때였다.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이것을 묻어두고 싶었는데 최근 그분의 이딴 노욕에 찬
발언들을 보면서 당이 이러다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부득이하게 지난 일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김종인 씨 아픈 점을 건드렸네요. 홍준표 씨는 뭐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이 특수수사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정치적 말하면 자산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김종인 경제수석 비서관 출신. 김종인 씨는 그 경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비례대표를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도 노태우 때도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50 정권에 봉사했느냐 해가지고 추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언론이 김종인 씨를 상당히 사고 돈다는 이야기죠. 특히 언론이 요새 김종인 씨를 소개할 때 부패 전력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당하죠. 부패 전력자가, 그것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신령 살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뒤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언론이 김종인 씨를 아주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 있을 것이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계, 할아버지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그리고 호남 출신에다가 좌파적 경제 이념,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대충 한국에서 언론으로부터 우호적인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수수 사건은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때 90년에서 91년 사이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안영모 당시 동아은행장으로부터 연임 등의 청탁을 받고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그 자백을 홍준표 씨가 당시 검사가 받아냈다. 그런데 2012년 공천 때는 그 김종인 씨가 홍준표 씨를 공천 과정에서 푸대접했다 하는 게 홍준표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통합당을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러다가는 당이 깨지겠다 하는 반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김종인 씨는 이제 한번 나왔던 사람은 다음 대통령 후보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홍준표 씨를 콕 집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설왕설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씨의 영향이 아직도 통합당에 상당히 남아있으니까 28일 전국위원회에서 과연 김종인 씨에게 정권을 주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할 것이냐. 그러려면 전당대회 문제가 있습니다. 8월에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소집하면은 당대표가 정권을 행사하게 돼 있죠. 그럼 전당대회를 늦추느냐. 그런데 요사이 언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기정사실이다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일면 머리 기사, 그리고 안에 오면, 그리고 사내 칼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김종인 씨를 밀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준표 씨가 비록 자신과의 악연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은 김종인 씨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부패 전과자가, 그리고 나이 80대는 사람이, 더구나 이번 선거의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럼 더 이상 정계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은퇴하고 그만하라 하는 홍준표 씨의 충고가 이 당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면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김종인 두 사람 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한번 세게 붙어서 토론도 하고
할 이야기 다 쏟아내가지고 국민도 알고 그리고 통합당의 당원들도 알아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